어머니의 병 때문에 포기한 꿈, 미련이 남아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 중인 20대 통역사, 숨님의 사연.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양한 해외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희귀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발음이 어눌해지면서 소통도 어려워지고 계세요. 저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아버지와 동생이 어머니 간병이 어려울 때는 종종 제가 본가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로 나간다는 것이 불효인 것 같아 꿈을 접고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아지신 후로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두려움과 슬픔에 잠긴 적도 있고 악몽을 꾼 적도 많아요. 그토록 착하고 베풀기만 하셨던 어머니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말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외 취업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절절합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 그 꿈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그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조차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가족들은 이런 상황인 만큼 해외 생활은 미루라는 입장이고요.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예상치 못한 가족 구성원의 병환으로 복합적인 감정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꿈꾸던 일을 스스로 접으며 좌절감을 느끼셨을 테고,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꿈에 대한 갈망은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을 동시에 가져다 주고 있는 듯합니다. 삶은 참 짓궂은 면이 있어요. 그건 바로 결코 내가 계획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점일 텐데요. 아마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희귀병 진단으로 가족들 모두가 겪고 있는 고민이자 아픔이지 않을까 합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얼마나 염려스럽고 또 두려울까요? 특히나 사연자님은 취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에 서 있고, 나아가 해외 취업을 오랜 시간 준비해왔기 때문에 더욱 벽에 부딪힌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사연을 통해 그려지는 사연자님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면서도 타인에 대해 마음 쓰고 공감하며 책임감도 상당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이렇게 관계가 엮여 있는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에 이 상황이 더욱 괴롭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일 테고요. 너무나 이해가 되고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단순히 사연자님 자신의 상황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입장과 가족의 입장을 모두 헤아려 보며 더욱 괴로워하고 계시지 않나 추측해 보는데요. 그러니까 사연자님은 진로에 대해 갈등하고 있는 자신이면서 희귀병을 경험하고 있는 어머니이자 아픈 아내를 돌보는 아버지 혹은 동생이나 오빠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문에 감정적 소진도 높고 어쩌면 몸이 아픈 느낌까지 들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내적 과정을 경험하면서 더더욱 나 혼자만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 현재의 괴로움과 갈등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많이 괴로우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민이 참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인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인간적인 고민과 아픔일 테니까요. 특정한 길을 선택했을 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과 또 후회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는 언제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연자님이 주체적으로 고심 끝에 결정했다면 그것은 곧 사연자님 삶에서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마주하게 될 감정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소화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겠지요. 그러니 충분히 고민하시되 과감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너무 단순하게 해외를 나간다 안 나간다로만 나누지 마시고 여러 가지 옵션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 취업 후 경력을 쌓아서 나중에 해외를 나갈 수도 있고, 해외에 나가서 1년만 경험해보고 돌아올 수도 있겠지요. 혹은 해외 파견 기회가 있는 국내 회사를 들어가서 단기간이나마 해외 파견 근무를 하는 것으로 타협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음에는 100%로 만족하며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선택에 대한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생각지 못했던 기회가 열릴 수도 있고 지금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후회할까봐 두렵다고요. 후회해도 괜찮습니다. 후회를 잘 겪어내는 것 또한 다음 단계를 위한 성장의 발판이 되어줄 테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상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은 없습니다. 어쩌면 어떤 선택은 필연적으로 가족들을 실망시키겠지요. 가족 구성원 각각의 욕구는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무작정 가족의 뜻에 따르는 것 또한 나 자신을 실망시키는 일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의 자발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아프니 어쩔 수 없어, 가족들이 원하니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타해에 이끌려 결정한 후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가족을 원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가족들의 의견을 수용하되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가족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공유하세요.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이 들 때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덜해집니다. 그러니 타인이나 상황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족들 또한 사연자님이 우울해하거나 아프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내 삶을 충분히 책임지고 있다는 느낌, 이러저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내 세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무기력감은 자연스레 사라질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땐 어머니를 케어하는 것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은 그걸 하고 계시죠. 지금 충분히 자신과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런 자신을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걸어가게 될 모든 길을 응원합니다.